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예, 그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요. 참 의도치 않게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뮤지컬도 준비하고 졸업작품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졸업작품은 오디션 준비 단계인데요. 올해는 관객들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방송으로 졸업작품 상영을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방송으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 졸업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디오북 읽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마지막 인사, 마지막까지 읽어드릴 거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왓슨, 미안하지만 창문 좀 열어주겠나? 클로로포름 냄새 때문에 맛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금고의 문은 열려 있었다. 홈즈는 그 앞에 서서 서류를 차례차례로 꺼내 내용을 확인한 뒤 폰 보르크의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다. 독일인은 두 손발을 묶인 채 소파 위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왓슨.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벨 좀 눌러주겠나? 이 저택에는 마사 할머니밖에 없어.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줬어. 이번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녀를 이곳으로 들여보냈거든. 아, 마사, 기뻐해줘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됐어. 문에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웃는 얼굴로 홈즈에게 인사를 한 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파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몸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홈즈씨. 이분도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해줬으니까요. 어제는 자기 부인을 따라서 독일로 가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계획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밤에도 할머니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폰 헬링크 남자 때문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면서 그의 자동차를 봤어요. 돌아가지 않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러면 계획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방에 불이 꺼지기에 방해꾼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죠. 마사, 내일 런던의 클레리지 호텔로 좀 와주세요. 보고를 듣고 싶으니까요. 아, 네, 알았어요. 떠날 준비는 끝났겠지요? 네, 주인은 오늘 편지를 7통 썼어요. 오늘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두었어요. 고마워요, 마사. 내일 조사해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노파가 가자 홈즈가 말했다. 이들의 서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내용은 이미 독일 정부에 보냈을 테니까. 이런 원본을 국외로 가져가는 건 위험한 일이지.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란 말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게 있으면 상대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이 서류 중 상당 부분은 내가 건네준 것인데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정보들이야. 내가 건네준 귀뢰 부솔도를 보고 그것에 따라 독일 순양함이 소렌트 해협을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말년은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거야. 그런데 왓슨, 홈즈가 분주히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오랜 친구인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밝은 곳에서 자네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어. 어디, 자네도 나이를 먹었나? 뭐야, 아직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가? 20살이나 젊어진 느낌이야, 홈즈. 하리치까지 자동차로 배웅 와주길 바란다는 자네 전보를 받았을 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염소 수염은
별로 반갑지 않구만. 하하하하. 조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른 거야. 내일이 되면 추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어버릴 거야. 내일 이발소에서 모습을 좀 바꾼 뒤 클레리지 호텔로 갈 생각일세. 미국인으로 분장하는 일... 미안하네 왓슨. 내 영어는 이대로 평생 엉망이 되어버리는 걸까? 이 일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홈즈가 듬성듬성 자란 수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지 않았나? 사우스 다운지의 조그만 농장에서 꿀벌을 기르며 독서를 즐기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맞아 왓슨. 바로 이게 내 여생이 낳은 것, 내 말년 최대의 걸작일세. 홈즈가 테이블 위에 있던 책을 집어 긴 제목을 읽어내려갔다. 양봉 실용서, 여왕벌의 분봉에 관한 관찰도 포함. 이걸 전부 나 혼자 썼네. 밤에는 연구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한 성과지. 지난날 런던의 범죄계를 감시할 때처럼 이번엔 조그맣고 부지런한 벌들을 관찰한 거야. 그런데 왜 다시 일에 복귀한 건가? 사실 나도 조금 놀랐네. 외무부 장관 정도라면 나도 거절했을 거야. 그런데 수상까지 우리 집을 찾아왔으니 별 수가 있겠나. 저 소파에 누워있는 신사는 우리 영국인보다 연기가 뛰어났었어. 그것도 아주 많이. 정세가 점점 나빠져만 가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지. 스파이의 용의자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그중 몇 명은 체포하기도 했는데 배후에 거물급 스파이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 그래서 그 녀석을 잡아들이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내게 강력하게 요청해왔어. 수사를 하는데 2년이나 걸렸네. 그동안에도 꽤 재미있는 일이 많았네만. 내 순례 여행은 시카고에서부터 시작됐어. 버팔로에 있는 아일랜드인 비밀 결사에 들어갔고 스키 발인에서는 경찰들에게 애를 좀 먹였지. 그걸 지켜본 폰 보르크의 부하가 날 유능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네. 뭐 이 정도만 말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자넨 알 수 있겠지. 그 후에 폰 보르크의 신용을 얻게 되었고 그동안 난 그의 일을 뒤에서 철저하게 방해했어. 그의 실력 있는 부하 5명을 형무소로 보냈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씩 꺾어나갔지. 기분은 좀 어떠신가? 마지막 말은 폰 보르크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눈을 껌뻑이기도 하며 홈즈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있었다. 분노로 떨리는 얼굴을 한 폰 보르크의 입에서 갑자기 독일어 욕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홈즈는 소란을 피우는 포로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류를 훑어보곤 말했다. 음악적이라곤 할 수 없지만 독일어는 세상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야. 욕설을 퍼붓다 지친 폰 보르크가 입을 다물자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야, 이거 잘 됐는데 한 마리를 더 잡아서 새장에 가둬둬야겠어. 늘 살펴보고 있긴 했지만 이 회계관이 저런 악당과 한패거리일 줄이야. 폰 보르크, 당신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아. 상자에 넣으려고 집어들었던 종이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홈즈가 말했다. 폰 보르크가 간신히 소파에 일어나 앉았다. 놀라움과 증오심이 섞인 묘한 얼굴로 홈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엘터몬트,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꼭 복수하고 말겠어. 폰 보르크가 천천히 뱃속에서 쥐어짜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런 말 듣기도 실증이 나는구만. 어디 한두 번 들었어야지.
죽은 모리어티 교수가 노래처럼 중얼거리고 다니던 말이었지. 세바스찬 모란 대령도 자주 그랬고. 그런데 난 이렇게 살아있어. 사우스 다운즈에서 벌을 기르며 말이야. 더러운 이중간첩. 독일인이 묶인 채 몸부림을 쳤다. 분노로 가득한 눈에 살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건 너무 심한 말인데. 내 말을 들었다면 이미 깨달았겠지만 시카고의 엘트몬트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잠시 그런 이름을 사용했을 뿐. 엘트몬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도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기로 하지. 폰 보르크, 사실 자네 일족과 가깝게 지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에 독일에서도 꽤 많은 일을 했으니까 자네도 내 이름을 알고 있을 거야. 바로 그걸 알고 싶은 거야. 폰 보르크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의 사촌인 하인리히가 제국의 전권 공사로 있을 때 바로 내가 전 보헤미아 왕과 아이린 에들러의 사이를 갈라놓았지. 자네 어머니의 형제인 폰 운트 그라펙슈타인 백작이 허무주의자인 크로프만에게 살해당할 뻔한 것을 구한 것도 바로 나였고, 그리고 폰 보르크가 놀라면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 홈즈가 말했다. 폰 보르크는 신음소리와 함께 소파에 쓰러졌다. 당신에게 내가 정보를 얻었단 말인가? 당신이 전해주는 정보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도 이제 끝장이구만. 맞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보들이야. 다시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네에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을 걸세. 머지않아 독일 제독은 신형포의 위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그리고 순양함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절망에 빠진 폰 보르크가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어쨌든 폰 보르크, 자넨 독일인 치고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진정한 스포츠맨이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다가 이제 스스로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해서 날 원망하진 않겠지. 결국 자넨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나도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고.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이야. 홈즈가 폰 보르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결코 냉소 섞인 어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적의 손에 잡히는 것보단 낫지 않나. 자자자, 서류 정리는 끝났네, 왓슨. 바로 런던으로 출발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좀 도와주게나. 폰 보르크를 끌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힘이 센 그는 절망감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서 간신히 두 팔을 잡고 천천히 정원의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불과 두어 시간 전에 유명한 외교관의 찬사를 받으며 자신감에 넘쳐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다. 손발이 묶인 채 조그만 자동차의 예비석에 실리려는 순간 폰 보르크가 몸부림을 쳤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귀중한 여행 가방은 그의 옆자리에 실었다. 조금 갑갑하긴 하겠지만 우리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야. 담배에 불을 붙여서 입에 물려주면 그게 실례가 되려나. 드디어 자동차가 출발할 때 홈즈가 그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독일인 폰 보르크의 분노는 사그라질 줄 몰랐다.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 홈즈. 영국 정부에서 당신의 이런 짓을 인정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야. 독일 정부에서는 이런 짓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홈즈가 여행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에게 되물었다. 자네는 일개 민간인에 지나지 않아. 체포영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모든 행위가 완전히 비합리적인 언어도단이야. 어르신 말씀, 독일 국민 납치야. 그리고 서류도 훔쳤지. 좋았어. 당신도, 그리고 저 공범자도 자신들이 한 짓을 잘 알고 있구만. 자동차가 마을을 지날 때 내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면, 잘 듣게, 만약 자네가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이 마을의 여관이 유명세를 타게 될 거야. 독일인이 목매단 여관, 이런 간판을 내걸지도 몰라. 영국인은 참을성이 많은 편이지만 지금은 약간 흥분 상태에 있거든. 너무 부추기지 않은 편이 좋을 거야, 폰보르크. 조용히 런던 경시청까지 동행하도록 하게. 그리고 경시청에서 자네 친구인 폰 헬링크 남작을 불러서 아직도 대사관 수행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게. 참 왔어. 자네 군대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그렇다면 런던으로 가도 자네의 일정에 크게 지장은 없겠지. 잠시 이쪽 테라스로 오게. 앞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두 친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몇 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폰보르크는 묶인 끈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홈즈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는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듯 머리를 흔들었다. 차가운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 왓슨. 그런가? 꽤 따뜻하지 않나, 홈즈? 자넨 정말 여전하구만.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곤 하지만 자네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차가운 동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틀림이 없어.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이뤘던 적이 없는 동풍이야.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야, 왓슨. 그 바람을 맞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들어 떨어질 거야. 하지만 그것도 신의 뜻이겠지. 곧 그 폭풍이 떠나고 나면 더욱 깨끗하고 더욱 훌륭하고 더욱 강한 국가가 밝은 빛 속에서 나타날 거야. 자, 시동을 걸어주게. 얼른 출발하는 게 좋겠어. 이 500파운드 수표를 얼른 현금으로 바꿔야 하거든. 이걸 발행한 사람이 지급 정지를 신청할지도 모르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셜록 홈즈의 마지막 인사 끝을 맺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인사라는 작품이 문서로 남겨진 셜록 홈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레드서클 사건 이후에 홈즈가 몰래 사모하고 있던 아이린 애들러가 사망하고 홈즈는 폐인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탐정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미 환갑이 지난 홈즈의 앞에 영국 수상이 나타나서 아주 간절한 부탁으로 독일 스파이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까지 2년이나 시간이 걸렸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홈즈는 이 마지막 인사 사건을 다음으로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터키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즈의 그 뒤에 일은 소문만 무성하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왓슨조차도. 이게 셜록 홈즈의 마지막 작품이지만 저는 이때까지 못 읽어드렸던 사건들을 간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원성이 잦으실 테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작품인 미스터 홈즈,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이 90살을 훌쩍 넘겨버린 홈즈의 이야기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되어버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셜록 홈즈의 마지막 인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잘 자요.